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연 25% 이자를 받으며 사상 최대 이익을 내던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고 일어나니 수입이 반토막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이 한마디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는 단 몇 시간 만에 6% 넘게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트럼프는 정말로 금융주를 죽이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엄청난 바겐세일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파트 1에서는 이 10% 쇼크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명분은 확실합니다. 2024년 말 기준 미국 가계의 신용카드 부채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평균 이자율은 20에서 30% 사이. 트럼프는 말합니다. 전임 행정부가 방치한 이 고금리 바가지를 내가 씌우지 않겠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자율을 강제로 10%로 묶으면 미국인 80%는 신용카드를 아예 못 쓰게 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카드사 입장에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떼일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이자를 받는 건데, 이자를 10%로 묶으면 위험해서 돈 못 빌려주겠다며 카드 한도를 0으로 만들어버릴 거란 얘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민간기업의 이자율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입법을 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시장 경제를 흔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결국 이 10% 상한제는 현실화되기보다는 금융권을 압박해 수수료를 낮추거나 다른 규제 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 협상 카드일 확률이 99%입니다. 보통 주식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리 내리면 은행 이자 수익 줄어드니까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바로 개미들이 금융주 수익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26년 현재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지만 은행주는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내려가는 속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은행은 참 영리합니다.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발표하면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예금, 적금 금리부터 즉각 깎아버립니다. 자금 조달 비용을 순식간에 낮추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갚아야 할 대출 금리는 어떤가요?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내립니다. 이 시차, 바로 이 구간에서 은행의 마진은 오히려 폭발합니다. 2026년 상반기 대형 금융지주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예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차의 마법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급입니다. 지난 몇 년간 AI 테마로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얼마나 올랐나요? 이제는 성장성만으로 버티기엔 덩치가 너무 커졌습니다. PER 50배, 100배.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제 좀 안전한 것으로 옮길까? 이때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금융주입니다. 실적은 탄탄한데 PER은 고작 5에서 7배, 게다가 배당 수익률은 6%가 넘습니다. 빅테크에서 차익을 실현한 거대 자본들이 지금 금융주라는 안전한 대피소로 무섭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의 금리 인하는 은행을 굶주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고금리 대출을 유지하게 만드는 수익 극대화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평가 이익까지 더해지면 금융주의 성적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주들 돈 정말 잘 법니다. 매년 수조 원씩 이익을 내죠. 그런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입니다. 돈은 은행이 벌고 결정은 회장님이 하고 주주는 뒷전인 구조였죠. 미국 은행들이 번 돈의 80에서 90%를 주주에게 돌려줄 때 한국은 고작 20% 줄까 말까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 판을 통째로 뒤흔드는 금융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기존 상법에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면 됐습니다. 주주들이 손해를 보든 말든 회사에 돈만 쌓아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사가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불투명하게 자금을 운영하면 주주들이 직접 배임죄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현금이 넘쳐나는 금융지주 이사회에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돈 안 나눠주고 쥐고 있다가 소송당하느니 차라리 화끈하게 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이제 금융주 투자의 핵심 지표는 금리가 아니라 주주 환원율입니다. 2026년 현재 대형 금융지주들은 총 주주 환원율 50%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번 돈의 단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뜻이죠. 특히 단순히 현금 배당만 주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자사주 소각입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을 은행이 직접 사서 불태워버리는 거죠. 주식 수는 줄어드는데 은행 가치는 그대로니 여러분이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입니다. 여기에 중동 갈등이나 미중 무역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정은 불안해지지만 달러는 오르고 금리는 버팁니다. 환율이 오르면 은행의 외환 트레이딩 수익이 늘고 금리가 버티면 아까 말한 NIM이 유지됩니다. 즉 다른 업종이 전쟁과 갈등에 벌벌 떨 때 금융주는 상법 개정이라는 든든한 보험과 실적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고 시장을 방어하는 겁니다.
이제 금융주는 지루한 주식이 아니라 가장 전략적 온격주가 된 셈이죠. 2026년은 그야말로 상장의 해입니다. K뱅크부터 무신사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죠. 여러분도 따따블을 놓이고 청약 증거금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넣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셨나요? 청약 신청하고 환불받기까지 그 2, 3일 동안 여러분의 수십조 원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잠자는 돈이 어떻게 금융주의 실적 파티를 만드는지 공개합니다. 증권사는 더 노골적으로 돈을 법니다. 바로 인수수수료죠. 2026년 상장하는 대여들의 공모 규모는 조 단위입니다. 보통 증권사는 공모 금액의 3에서 5%를 수수료로 챙깁니다. 예를 들어 5조 원 규모의 상장을 성공시키면 수수료만 최대 2,500억 원입니다. 증권사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 IPO 한두 건에서 결정됩니다. 상장 주관사 순위를 보면 다음 분기 증권주 주가가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공모주를 사려면 해당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하죠. K뱅크나 무신사 같은 인기 기업의 IPO가 터질 때마다 수백만 명의 신규 고객이 금융사로 유입됩니다. 이 고객들이 나중에 주식도 사고 연금도 가입하고 대출도 받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 한 푼 안 쓰고 우량 고객을 쓸어 담는 기회입니다. IPO는 금융사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툴인 겁니다. 자, 20분간 달려왔습니다. 정리해보죠. 트럼프의 이자 제한 발언, 그건 선거용 노이즈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건 금리 인하의 시차 마법, 상법 개정이 강제하는 주주 환원, 그리고 IPO가 꽂아주는 현금입니다. 2026년 금융주는 더 이상 방어주가 아닙니다. 제도 변화와 시장 유동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폭발하는 전략적 성장주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숫자를 믿는 사람만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탑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튼튼한 금융 포트폴리오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는 금융주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돈 버는 슈퍼 굴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